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19일 이른바 9.9 쿠데타, 조국에 의한 9.9 쿠데타가 일어난 지 열 하루째입니다. 빠르죠? 맞아요.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했고, 네. 임명되는 바로 그날부터 기억나시죠? 법무차관하고 하자마자 법무차관하고 대검의 검찰국장 등이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대검을 갖다 압박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갖다 수사지휘권에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 했던 그런 묘한 음모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거는 극우 쿠데타는 사실 뭐 조국이 뭐 한 거겠지만 청와대하고 같이 공조해서 한 거라고 봐야죠.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건 저 빼시고 지금 오늘 보면 과연 지난 열 하루 동안 청와대와 조국을 상대로 갖다가 지금 격렬하게 좀 싸우고 있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 드디어 윤석열 총장이 최후의 일격을 갖다 준비하면서 비장의 무기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거창하게 한 얘기대로 법무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고 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을 하라고 해서 네. 붙여놨더니 네. 둘이 이제 죽기 살기 대굴박 터지는 싸움을 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제압하고 네. 그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을 네. 문재인 정권의 네.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국면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준비한 최후의 일격이 최후의 일격이 뭐냐니까 이겁니다. 지금 다 이미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심적 수사 야전 지휘관은 누구냐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고용권 부장 검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야말로 특수 2부가 전체로 달라붙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특수 1부, 특수 3부, 특수 4부 즉 특수부 전체입니다. 특수부 전체가 그야말로 그 1부, 3부, 4부에서 상당수의 특수부 검사들을 파견했고 대검 중수부가 달라붙은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대검 중수부 플러스 서울 옛날로 얘기하면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금 연합작전을 펼치는 가운데 여기에 형사부도 달라붙고 그거는 며칠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네. 그 조국과 버닝썬, 네, 네. 윤총경 그 연결 라인인 네. 그 정무식이를 네. 지금 형사 3부죠. 3부에서 예. 낚아쳐가지고 며칠 전에. 근데 형사 3부가 이제 하고 있고 또 강력부도 강력부가 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보면 돈이 아까 말씀하셨던 버닝썬 등등등 해서 흔한 얘기로 뭐 조폭 원래 강력부는 조폭 쪽 담당이거든요. 그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고 붙었는데 이렇게 보면 총체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비장 우리로 얘기하면 네이비실이 붙은 거예요. 네이비실 최고의 최정예가 붙었습니다. 누구냐니까 서울 남부지검 여의도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일 터지면 다 서울 남부지검 가서 다 수사받고 그 남부지검이 보면 국회도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기도 하고. 국회도 국회지만은 그 우리 여의도 증권가 그러네요. 여의도 증권가 우리 뭐냐 코스피 그 회사가 어디 있어요? 증권거래소가 그렇죠. 여의도에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국의 맨하탄입니다. 월스트리트. 한국의 월스트리트인 여의도를 관장하는 것이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남부지검의 증권수사단이라고 대한민국 검찰엔 유일하게 있는 곳이랍니다. 거기가 딴 데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서울 남부지검 증권수사단에 이 합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검사도 검사지만은 뭐 국세청이라든가 뭐 금감원 등 그렇게 에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수표 추적, 자금 세탁 이런 불법 이런 것들을 갖다 전담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 한문혁 검사를 갖다가 이번에 이 조국 수사에 보면은 특수 2부에 배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의 그러니까 돈 흐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래서 이 양반 서울 남부지검 증권수사단의 별칭이 여의도 저승사자랍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빼도 박도 못한다.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도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는 뭐 단순한 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정서법 위반인 뭐 입학 관련 스펙이라든지 뭐 표창장, 무슨 논문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사실 뭐 국민 감정의 뿐이지 이제 시한폭탄은 저희가 사모펀드 여기에 진짜 저희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이제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자,
전멸기 제조업체에서 10억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IFM, 명동 시장으로 명동 사채 시장에서 와리깡을 해가지고 이 현금은 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거는 진짜 지금 제가 저 금융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검찰이 네. 그 이게 불법 돈 세탁 방지법이 또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게 돈 세탁을 하는 건 더러운 돈이고 네. 큼큼한 돈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미 정경심 조국이 발을 디딘 거기에서는 네. 이 부정자금, 검은 자금들을 세탁하기 위한 돈 세탁 방지법 위반은 행위를 공공연히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명동 사채시장 가가지고 하고 하는데 네. 여기 정권 수사팀 이런 데에서 그거 네. 잡으면은 네. 그 돈 와리깡 해준 놈은 뭐 잡아 넣을 때도 있고 안 잡아 넣을 때도 있고 프리방이닝을 세게 하는 거죠. 네. 야 대충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플리바게닝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옵니다.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얘기합니다. 자 김영학 씨, 나 황 검사야. 저 큰 놈을 잡아내야 되니까 네. 당신 죄를 풀어. 그러면 당신은 내가 기소를 안 할게. 그 대신 아니면 싸게 해주든지 아니면 당신은 그냥 있으면 종신형인데 당신은 내가 5년으로 깎아줄 테니까 그 대신 당신은 조국에 관해서 풀어. 그러니까 이제 그 10억 3천만 원이 또 왜요? 10억 5천만 원이 복잡하게 왜? 아 이거 잠깐만 옆으로 10억 3천만 네. 원을 현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이제 가진 거 아닙니까 조범동이가 네네. 네네. 그때부터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현금도 뭐 3천만 원이 얼마가 있을 때에는 이상 자금이 계좌로 이체되고 할 경우에는 또 그것도 금융감독원에 은행이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은 1,000만 원입니다. 아, 1,000만 원 낮아졌어요. 낮아졌습니다. 제가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해졌지. 또 있지 않습니까? WFM에서 13억을 받아가지고 네. 10억을 정경심한테 차줬는데 그 정경심이 그 10억을 현찰로 빼줬는지 뭘로 빼줬는지 이것도 찾기가 어려운 거야. 아유, 그것도 말고 또 53억에 또 어두운 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3억이 정경심이가 2017년 7월에 공식 약정체 아니 전화로 우리 이렇게 되면 애청자 여러분 헷갈려서 안 됩니다. 아니,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봐도 이 진짜 남마같이 얽혀 있는 이 돈 흐름들 원래 돈을 갖다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쿰쿰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야바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쾌도남마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 남부지검 증권수사단이고요. 네이비실 맞네. 네이비실 맞고 이 사람들은 보면 FIU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금 관련된 그 등등등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추적합니다. 자, 지금 이게 권력형 비리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저 조범동이 36살 먹은 놈하고 정경심 여사하고 만나가지고 이 회사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또 뭐 희한하게 지었는데 네. 조국 일가에 10억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만든 펀드가 뭐예요? 그게 블루코어 밸류업인데요. 이걸 설명드리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그건 2006년에 만든 겁니다. 그때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였고 이른바 블루코어 밸류업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집권한 다음에 누굽니까? 그래서 조국 씨가 민정수석 가서 이 어떻게 보면 코링크 프라이빗 내에서 조국 가족 펀드가 사모님 펀드가 바로 이름이 블루코어 밸류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블루는 뭐?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사모님 펀드. 이 돌대가리도 이게 무슨 이름을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야. 블루가 뭐냐 이랬더니 블루가 블루하우스야. 블루하우스 청와대. 코어가 코어. 뭐 핵심. 코어 그룹. COR 코어 그룹. 밸류는 가치. 에셋 밸류. 그다음에 업은 올려준다.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의 돈 가치를 갖다가 올려주는 것이 바로 블루코어 밸류업이 아닌가 짐작되고 이놈들 있습니다. 참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지었다. 아니 그건 뭐 추측인데 지금 검찰 개혁위원으로 지금까지 검찰 개혁으로 있던 김종민 변호사라고 네네. 지금 그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조국하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네. 대칭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 하냐고 공개적으로 발을 많이 했던 김종민 변호사가 네. 그걸 그 양반이 이렇게 나는 이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해. 우리가 주장이 아니고 우리는 블루코어 뭐 이런 거 가지 않아. 블루가 이 자식들 뭐 청와대라고. 이게 다 블루하면 블루하우스지. 이 아저씨. 그래. 예전에 뭐 저 약간 빗나가는 얘기지만은 예전에 저 누굽니까? 저 DJ 대통령. DJ 저 노벨상 받는 그 최규선이가 했던 그 프로젝트가 뭡니까? 블루 카피 프로젝트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레드 카펫을 얘기하지 블루 카피 처음 들어보죠? 예. 그게 블루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청와대 관련입니다. 블루 카피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그럼 진짜 블루코어 밸류업이 이게 청와대라고 얘기를 하시지 지금 다
젊게 나오고 나니까 이제 또 젊게 나오면 더 정확히 맞고 좋죠.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지금 그리고 되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청와대 핵심들 네. 자 지금 그 저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에 뭐 따내고 하는데 네. 저 지금 핵심 중진 의원의 보좌관 둘이 뭐 껴 있고 네, 네. 뭐 큰 데서 뭐 돈 땡기고 미래에서 땡기고 한 것들이 다 이 블루코어들의 미세를 빌려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단순히 조국 일가 사모님 펀드의 비리와 그걸 뭐 누가 조 누구야 걔하고 오천 조카하고 뭐 그거는 잠깐 뭐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했던 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저도 이제 보면 예전에 저 정치판에 있을 때 검찰 수사를 갖다가 뭐 물론 다 선거법입니다만은 받아본 검찰 수사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쫙 펴니다. 경찰 수사는 다릅니다. 있는 대로 다 흐트러 놔서 보는 사람이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가 나름대로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딱딱 정리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림으로 딱 맞춥니다. 자, 근데 아까도 그래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은 나름대로 그 양반 원래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 특수부장 출신 아니에요. 그 특수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갖다 차곡차곡 하면서 드디어는 단계적으로 우선 특수 2부 넣고 특수 1, 3, 4부 넣고 그다음에 형사부 넣고 강력부 넣고 그다음에 남부지검에 있는 그 금융 전담 검사들 파견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힘을 비장에 최후의 일을 딱 준비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대공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 조국 장관이 우리가 계속 예측했잖아요. 네. 뭐 인사권을 뭐 동원해 가지고서 저 검찰 수사팀을 흐트러 버릴 것이다. 네.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다 무력화됐죠? 이게 무력화 한 열흘 만에 거의 이제 무장 해제되다시피 했는데 무장 해제까지 아직은 좀 잔불이 남아 있으니까 꺼진 불 다시 봐야 됩니다만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검찰 인사철이 아니에요. 내년 2월에 2월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년 2월에 있는데 그것도 5개월 내지를 앞당겨서 이렇게 지금 맡고 있는 그런 검사들을 갖다가 외지로 돌린다 그러면 자기 가족들에 대한 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데 돌린다 그러면 아마 그날로 광화문에 옛날 4.19 같은 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둘째는 뭐냐니까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큰 변수네. 큰 변수입니다. 뭐 임시국회 때 같으면 또 여당이 버티고 국회 안 열어준다고 버팁니다. 그렇죠. 근데 정기국회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있죠. 그다음에 무슨 대정부 질문 있죠. 그다음에 교수단 대표 연설 있죠. 중간 중간에 상임위원회 계속 열리죠. 법사위는 계속 열리고 있죠. 거기다 법사위만 열립니까?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재경위도 열립니다. 이 동거 관련된 문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시나 현재 조국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여당이 지금 해줄 수. 그럼 지금 뭐 네. 저 서울지검 특수이부장 고용곤이 고용곤 정보 발령 내고 네. 승진 발령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나요? 그러고 싶겠죠. 그러고 싶겠는데 이게 묘하게도 예전에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일종의 검찰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파동 때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에 당시 다수 야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그 전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하여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행한다. 그러니까 검사들의 인사는 검사들의 이제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보면 2004년에 검찰청법 34조가 개정됐습니다. 그 앞엔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즉 그동안 법무부 장관 형식상 법논리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다가 사실은 검찰총장과 반분한 겁니다. 검찰총장이 강하게 버티면 그게 안 돼요. 그 강금실 장관 진짜 마음 좋은 분이네. 아니죠. 그때 보면 강금실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해 2003년 그해 말에 그 장차관 모임에서 그 법무부 장관 그게 법이 바뀌는데 기여했던 검찰 고위 간부를 갖다가 그 표현을 이렇게 써놨더군요. 마치 독사가 개구리를 잡아먹든 노려보더라는 거예요. 불만. 인사권 반을 뺏겼으니까. 근데 지금 검찰 우리가 뭐 개혁이하는데 검찰의 제일 큰 문제가 네.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있을 때는 눈치 보다가 뭐 뒤로 물러나면 물러뜯고 한다는 건데
그 점에서 그거는 그때 뭐 자유한국당인가 뭐 한나라당인가 잘한 그건 거죠. 법 개정을 잘한 잘한 거예요. 거죠. 아주 잘한 거고 지금 보면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그 옛날 과거 독재를 겪었던 뭐 등등 뭐 칠레니 이런 쪽은요 검찰이 사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검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법원장이 뭐 복수를 하겠죠. 그 결정을 임명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다. 상원의장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래서 이른바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이 내놓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서도 그거를 자기네들이 권력이 청와대가 장악하겠다니까 거꾸로 가는 것이죠. 검찰 개혁이 아니고. 오늘 뭐 제가 좋아하는 그 김순덕 그 동아일보 그 양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따라할 게 따로 있어서 그래 중국 공안식으로 가고 있느냐. 근데 조국이 이제 네. 검사들 재갈을 물리려고 네. 피의사실 공포하면은 뭐 감찰하겠다는 뭐 보도 준치? 네. 집권당이 나서서 하지 말라고 말렸네. 그 집권에서 집권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좀 그리고 당장 보면 민감용 경찰청장도 거의 반대하고 있어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나와서 민감용 경찰도 관련이 돼 있죠. 경찰도 수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똑똑한 분이네. 오랜만에 똑똑한 얘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점점점 조국과 그들은 고립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보면 저 대검찰청으로는 국민들 시민들이 보내는 꽃다발과 장미다발로 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조국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 중심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조국을 끊으면 그 다음에 쭉 이어지겠죠. 그렇죠. 예.